사모님, 1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강만수 회장이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물 얼룩이 묻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여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여인에게 와인잔을 던지며 천한 것이 어디서 고개를 쳐드냐고 악을 쓰던 시어머니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정부 취급받으며 살았던 며느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생극장 사연 소개드립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강만수 회장이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국물 얼룩이 묻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여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여인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꺾어 숙이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 1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여인에게 와인 잔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던 박말자의 입은 턱관절이 빠질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디서 고개를. 박말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로 인해 확장된 그녀의 동공은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파티의 주인공이라며 샴페인을 들고 거들먹거리던 최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회장님? 진수는 유리 파편이 구두 위로 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절대적인 상사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의 굽혀진 등 뒤로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복창이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과 기이한 반전에 눌린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거대한 소란의 중심에 선 서연은 뺨이 발갛게 부어오른 채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억울함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눈앞에 머리를 조아린 백발의 노신사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르신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정도였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며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분, 이제야 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요양원에서 아무도 없던 그 밤에 어머니 손을 잡아주셨던 박말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회장님, 그녀는 그냥 우리 집 며느리. 입 다물어. 강 회장의 호통소리가 박말자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박말자는 몸을 움츠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진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이런 일이. 그의 중얼거림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파란이 시작되기 정확히 24시간 전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게 흘러가던 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착취와 멸시로 얼룩진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곰팡내 나는 다용도실 구석에서 서연이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박말자와 진수의 웃음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듯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묵묵히 거친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뿌리를 하나씩 떼어내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박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말자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쥐 죽은 듯이 주방에만 처박혀 있어. 알았지? 박말자의 시선이 서연을 훑어보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행여나 내 꼴을 보이면 내 아들 앞길 막는 줄 알아. 그 독설이 서연의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의 손이 콩나물을 쥔 채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명 정도 될 거야. 회장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실수하면 안 돼. 박말자가 매니큐어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10명요? 그럼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내가 다 해야지. 돈 먹는 것 치고는 일도 제대로 못해?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50인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겪는 모욕을 뻔히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승진과 성공에만 눈이 멀어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정장 다림질해놨어? 진수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옷장에 걸어뒀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이 서연에게는 박말자의 고함보다 더 큰 비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할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나요? 요양원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친정 엄마처럼 모시던 요양원의 치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말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잠깐만 다녀올게요. 할머니? 내 할머니가 어디 있다고? 박말자가 비웃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돌보고 있는 남의 식구 챙길 시간 있으면 내 아들 밥이나 더 정성스럽게 차려. 박말자가 서연의 낡은 핸드백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서연의 소지품 사이로 낡고 다른 가족사진 한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린 서연이 고아원 선생님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박말자는 더럽다는 듯 발끝으로 사진을 툭 차버렸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티내지 말고 들어가서 국이나 끓여. 서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연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병원비가 필요한 현실의 족쇄에 묶여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거실의 조명 아래서 희희낙낙하는 모자의 모습과 어두컴컴한 주방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칼질을 하는 서연의 처량한 그림자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그 한 장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인 주방으로 박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싱크대 밑 찬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비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말자가 봉투를 열어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서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말자는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듯 봉투를 날치기하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니 이건 내가 쓰겠어. 박말자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요양원 할머니 수술비에 보태려던 돈이에요. 서연이 애원하며 박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할머니가 위급하시다고. 박말자는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짐승을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쓰겠다는데 토를 달아? 박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먹고 자는 이 집 월세라고 생각하면 싸게 먹히는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진수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돈을.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엄마랑 부딪히냐? 진수가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그냥 좀 드리고 나중에 내가 벌어서 줄게.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박말자의 횡포보다 더 잔인하게 서연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서연은 이 집안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박말자는 뺏은 돈봉투를 보란 듯이 흔들었습니다. 어차피 고아 주제에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유난이야? 그녀의 비릿한 조소가 주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말자는 서연이 정성껏 끓인 국 냄비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닫으며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주방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빼앗긴 돈보다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 때문에 다리가 풀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늦은 밤 서연이 잠든 사이 박말자가 몰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베네 저고리와 빛바랜 편지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궁상맞은 쓰레기를 왜 아직도 끼고 사냐? 박말자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서연이 고아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성물과도 같은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서연이 박말자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보고 기겁하여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이미 거실의 쓰레기통에 기름을 붓고 라이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잔인한 쾌감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서연이 맨발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박말자는 보란 듯이 라이터 불을 쓰레기통에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른 불길이 서연의 추억과 마지막 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검게 그을리며 재로 변해가는 베네 쩌고리를 보며 서연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아! 그 처절한 비명소리에 놀라 나온 진수조차 불타는 쓰레기통을 보고 당황하여 굳어버렸습니다. 박말자는 불타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재수없는 물건들을 싹 태워버려야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와. 그녀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차갑고 어두운 심연이 자리 잡았습니다. 타다 남은 재를 멍하니 바라보던 서연의 귓가에는 박말자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이들을 가족이 아닌 반드시 응징해야 할 악마로 규정하며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재가 된 추억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에 대한 차가운 다짐만이 그녀의 심장을 얼려가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유품 앞에서 밤을 꼬박 세운 서연의 퀭한 눈앞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대박이야. 강 회장님이 내 승진 파티에 직접 오시겠다고. 아내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진수는 흥분해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침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님이? 응. 강만수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강 회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업 총수였습니다. 진수의 회사주를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박말자는 어제 일은 까맣게 잊은 듯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이 핀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수가 서연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연아, 이번 파티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당신이 음식부터 서빙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진수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어제 일도 있으니 못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눈을 부라리며 달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남편 앞길을 막으려 드냐? 박말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값 하려면 기어다니더라도 해내.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수가 한술 더 떠서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의 얼굴에 비굴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내 얼굴 좀 세워줘. 요양원비도 내가 낼 테니 협조해. 진수는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시전했습니다. 서연은 속이 뻔히 보이는 그들의 태도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의 대답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짓는 모자의 뒤로 서연은 부엌칼을 바라보며 주먹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을 위해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서늘한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파티 준비를 위해 시장을 보러 간 서연은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비틀거렸습니다. 한 손에는 고기가 든 비닐봉지가, 다른 손에는
채소가 가득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탈출구가 될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도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높았습니다. 박말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야, 전 부치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박말자가 코를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고기는 한우 최고 등급으로 산 거 맞지? 네. 2플러스 등급으로 샀어요. 서연이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혼자 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서연의 손가락은 칼에 베어 반창고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진수는 도와주기는커녕 거실에 장식할 꽃과 와인을 배치하며 입으로만 거들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음식가는 슴슴하게 해. 진수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기름 냄새에 찌들어 땀범벅이 된 서연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자 박말자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일하다 말고 엉덩이를 붙이냐? 박말자가 서연의 등을 밀었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바닥 청소부터 싹 해놓아. 서연은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진수와 박말자가 웃으며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쓰다 버릴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극한의 육체 노동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철저하게 소외된 정신적 고독감이었습니다. 서연은 흐르는 땀과 눈물을 섞어 바닥을 닦으며 자신의 처지를 저주했습니다. 부족한 재료를 사러 다시 밖으로 나온 서연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은 안색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라며 코를 막고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차가운 목을 감싸주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혈당이 와서 그러니 사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주저없이 장바구니에서 파티용으로 샀던 고급 초콜릿 상자를 뜯었습니다.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당분이 들어가자 조금씩 기운을 차린 노인은 서연의 손에 난 상처들과 낡은 옷차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귀한 걸 나 같은 늙은이한테 줘도 되나요? 노인이 깊은 눈빛으로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르신들 보면 남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녀는 남은 두유 하나를 쥐어주고 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차를 대기시켜.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카리스마 있게 변했습니다. 파티 시작 1시간 전 음식을 다 차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간 서연은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아껴 입던 유일한 정장이 갈기갈기 찢겨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 경악하여 중얼거렸습니다. 박말자가 뒤에서 들어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감히 내가 회장님 오시는 자리에 그딴 촌스러운 옷을 입고 설치려 했어? 그녀는 가위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꼴사나워서 내가 좀 손봤지.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받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시끄러워. 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오늘 손님들 앞에 나서지 말고 주방에서 음식이나 나르면 돼. 이 앞치마나 입어. 그녀는 프릴 달린 앞치마를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진수에게 서연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찢어진 옷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진수가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나가겠어. 서연이 방문 쪽으로 달려가려 하자 진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품에서 연대보증 및 채무승계각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가려면 이거 해결하고 나가. 진수가 협박했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유일한 약점인 요양원 할머니의 보증금을 담보로 한 악마의 계약서였습니다. 진수의 사업빚을 서연에게 떠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서연이 속으로 울며 도장을 눌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는 서연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노려보며 이 치욕을 뼈에 새겼습니다. 기억해둬. 오늘 이 순간을. 서연이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서린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진수의 아파트 거실은 마치 5성급 호텔 뷔페처럼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값비싼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회사 임원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며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향수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인사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말자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귀부인 흉내를 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짝퉁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어디 계세요? 한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박말자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개가 좀 모자라서 사람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주방에 가둬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얇은 커튼 뒤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서연은 끓어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쟁반에 담긴 핑거푸드가 쏟아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죽은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모자라다니. 그래도 가족인데. 다른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고아 출신이라 근본이 없어요. 돈만 벌어오는 게 다죠. 박말자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임원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다 기획한 거예요. 진수가 와인잔을 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각별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잊지도 않은 친분을 과시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인 양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최 부장님,
대단하세요. 회장님 총애를 받으시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아부의 향연이 거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TV 화면에는 강 회장의 경영 철학을 담은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 회장의 모습은 자애롭고 검소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어 진수의 사치스러운 파티와는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겸손과 검소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TV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실수로 와인잔을 깨뜨렸습니다. 바닥에 붉은 와인이 흩어지며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말자가 기다렸다는 듯 커튼을 젖히고 소리쳤습니다. 예, 나와서 이것 좀 치워. 서연은 마치 짐승이 우리에서 나오듯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들고 사람들 시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와인을 닦는 서연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예요? 진짜 가정부인 줄 알았네요.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연이 바닥을 닦고 일어나려는데 박말자의 친구인 한 부인이 서연을 툭 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스테이크가 좀 질긴데. 그 부인이 서연을 하대하며 말했습니다. 고기 좋은 거 쓴 거 맞아요? 먹다 뱉은 고기 조각을 서연의 쟁반에 뱉어냈습니다. 서연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우 2+ 등급입니다. 말대꾸해. 못 배운 티가 나네. 그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옆에 있던 박말자가 깔깔대며 맞장구 쳤습니다. 얘가 원래 좀 둔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진수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도 모르는 척 다른 임원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것을 보고 서연은 가슴속 남은 미련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싱크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위액뿐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앞치마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외침이 들려오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관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박말자가 주방으로 뛰어와 서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회장님 오시니까 넌 절대 나오지 마. 박말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쥐 죽은 듯이 있어. 알겠어? 그녀는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닫힌 주방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현관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슈트 차림의 강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서연이 만났던 그 허름한 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서자 진수와 박말자는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누추한 곳에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진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경건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지방과 산해진미가 차려진 테이블을 훑어보았습니다. 최 부장 집이 생각보다 화려하군요. 강 회장이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요? 진수는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파티를 위해 아껴둔 비상금을 좀 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 회장의 시선은 칭찬을 기대하는 박말자와 진수를 지나쳐 주방 쪽 닫힌 문을 향해 묘하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짧은 시선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말자가 강 회장의 팔을 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이쪽 상석으로 앉으세요. 그녀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최고급 요리사를 불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남이 만든 척 포장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보다 지금 이 공간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이 더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수행 비서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해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배사가 오갔습니다. 강 회장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이 음식을 맛보며 말했습니다. 음식 맛이 아주 좋네요. 그의 시선이 예리해졌습니다. 밖에서 사온 맛이 아닌데 정말 요리사가 한 게 맞습니까? 당황한 박말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호텔 출신 요리사가 했습니다. 진수가 급히 수습했습니다. 어머니 지인분 중에 솜씨 좋은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요리를 담아 나오던 서연이 긴장한 탓에 문턱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뜨거운 갈비찜 그릇이 와장창 깨지며 소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강 회장의 바지 끝단에 튀었고 연 회장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색이 된 박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박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서연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날아올 손찌검을 기다렸습니다. 진수는 회장님께 죄송하다며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고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회장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바빴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박말자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에 닿기 직전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멈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말자의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손대지 마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이 집안의 서열이 뒤집힐 거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박말자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강 회장의 서늘한 얼굴이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집안 꼴이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박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진수는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벌벌 떨고 있는 박말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과 뒤엉켜 있는 서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겁하는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강 회장의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만났던 허름한 노인의 눈빛을 한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강 회장이 흙탕물이 튄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신의 명품 손수건을 꺼내 서연의 상처난 손등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진수는 자신의 상사가 아내의 더러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뇌가 정지된 듯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말자는 상황 파악이 안 돼 횡설수설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냥 일하는 며느리인데 손버릇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말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닦아준 강 회장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연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가장 정중한 예우를 갖추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요양원에서 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은혜.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까지. 이 강만수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은인을 이제야 뵙습니다. 회장의 폴더 인사에 뒤이어 도열해 있던 10여 명의 수행 비서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들의 복창이 좁은 아파트 거실을 마치 군대의 사열식장처럼 엄숙하고 압도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없는 봉사자로 일할 때 가족도 없이 쓸쓸히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을 딸처럼 안아드리며 임종을 지켰던 그 밤이었습니다.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강 회장의 모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박말자는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습니다. 그 꼬부랑 노인네가 회장님 어머니였어요? 박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회장님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분을 찾기 위해 10년을 헤맸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자네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고 있었군요. 강 회장이 진수를 향해 서리빨 같은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진수가 공포에 질려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저희는 서연이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가족처럼 대한다는 게 이겁니까? 강 회장이 서연의 앞치마에 묻은 얼룩과 손가락에 감긴 밴드들을 가리켰습니다. 50인분의 밥상을 차리게 하고 쓰다 버린 걸레처럼 취급하는 거였습니까? 강 회장의 호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연이 낮에 줬던 초콜릿 껍질과 두유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분은 길가에 쓰러진 노숙자에게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이분의 고열을 빨아 호의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주변에 있던 임원 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를 종 부리듯 했나 봐요. 저 여자 악질인 줄은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이야. 경멸 어린 시선들이 박말자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박말자는 창피함과 두려움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등 뒤에서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시댁 식구들이 공포에 떨며 쪼그라드는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의 승진 심사는 오늘부로 전면 재검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내 회사에 자네 같은 인성이 썩은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군요. 진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수가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갑게 뒷걸음질치며 남편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린 진수와 박말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짓밟은 제 지난 10년의 세월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진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에게 정중히 팔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더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는 서연이 겪었던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밟고 강 회장의 팔을 잡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서랑 이혼 서류 확실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어요. 서연의 마지막 통보가 박말자와 진수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연이 강 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말자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다 망했다. 어떡해. 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인생이.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충격적인 반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화려한 도시의 야경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박말자의 통곡 소리와 진수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이미 서연에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리무진에 탄 서연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그녀의 사이즈에 딱 맞는 고급 의류와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강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딸이나 다름없는 분이니 저에게는 누님과도 같습니다. 그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정중하게 거리를 지켰습니다. 서연이 화장실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모습에서 오히려 지난 세월의 아픔이 떠올라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은 서연이 갇혀 지냈던 좁은 주방 창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이 돌보시던 요양원 할머니를 최고급 병실로 옮기고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행복은 오히려 불안함을 동반했습니다. 서연은 문득문득 떠오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 때문에 잠을 설치며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잠시 잠이 든 서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남편이라는 두 글자는 평화로운 침묵을 깨는 불길한 경고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쑥대밭이 된 아파트 거실에서 진수와 박말자는 서로를 탓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박말자가 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그년한테 그렇게 했어요? 진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술에 취해 붉어진 눈으로 머리를 맞대고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말자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년이 회장님 백 믿고 설치는데 우리가 가만히 당할 줄 아냐? 그녀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받아둔 그 각서, 그거 효력 있는 거지? 진수가 찢어진 양복을 입은 채 서류 봉투에서 서연이 찍었던 연대보증 및 채무 승계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있는 한계는 우리 손바닥 아니야. 진수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빚이 얼만데 감히 이혼을 해? 꿈도 꾸지 마. 그들은 서연이 요양원 보증금을 담보로 빚보증을 섰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내용 증명을 조작하여 만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 꼬리치기 전에 이걸로 발목을 잡아야 해. 박말자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이걸 보내서 협박해. 안 들어오면 할머니 길바닥에 나앉게 하자. 진수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면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라는 문자와 함께 계약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두 모자의 얼굴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기괴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강 회장은 서연을 호텔 조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드시겠어요? 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권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식사를 마치고 산책을 하던 중 서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꽃향기를 맡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진동하며 서연의 평화를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텔 로비로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씨 계세요? 기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채권 추심 및 법적 조치 예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진수가 다니는 법무법인 명의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은 방금 전까지의 천국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꿔놓을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쓴 연대보증각서를 근거로 즉시 5억 원의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요양원 보증금을 압류하여 할머니를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져 비틀거렸습니다. 신음 같은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자마자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봤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악마 같은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빽 믿고 까불지 마. 지금 당장 와서 빌면 할머니는 봐주겠어. 서연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숨을 헐떡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강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 더러운 빚 문제를 그에게 말할 수 없어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창백한데요.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빈혈이 좀 있어서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강 회장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강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태로운 촛불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구겨진 서류 봉투만이 비극의 이막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으며 다시 한번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차가운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나설 때 챙긴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식은 손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다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진수와 박말자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봐라. 박말자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별 수 있냐고. 회장님이 밥 먹여주냐? 그녀가 혀를 차며 서연의 머리를 검지로 툭툭 밀쳤습니다. 결국 내가 비빌 언덕은 여기뿐이야. 진수가 계약서를 흔들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건드리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에 거짓된 관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회장님한테 가서 내가 실수해서 쫓겨난 거라고 말해.
진수가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듯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서연은 주머니 속에 녹음기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짐짓 겁먹은 목소리로 유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이 각서로 할머니 돈을 뺏을 수 있는 거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이거 불법 아니야? 진수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불법이면 어쩔 거야? 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무팀 짬밥이 몇 년인데 서류 조작 하나 못할 것 같아? 진수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자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도장 찍고 살았으면 됐지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보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천벌 받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박말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벌? 돈 없는 게 천벌이야. 그녀가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잔말 말고 부엌 가서 밥이나 차려. 어제 못 먹은 갈비찜 다시 해와. 박말자는 서연을 다시금 하녀 취급했습니다. 서연이 움직이지 않고 노려보자 진수가 휴대전화를 들어 협박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한테 지금 전화할까? 진수의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무거운 발걸음을 주방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서연은 식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의 붉은 불빛을 확인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기계처럼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진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누라 다시 잡았어. 진수가 허세를 부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기가 세면 안 되지. 내가 꽉 잡고 산다고.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바닥을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섬뜩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서 진수가 보냈던 협박 문자와 지금 녹음된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아니라 저들을 올가맬 올가미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박말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뭘 꼼지락거려. 밥 안 차리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말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텅 비어 있으면서도 기이하게 빛나는 것을 본 박말자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눈깔이 왜 그러냐? 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셔야죠. 서연의 나직한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밥인데. 서연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들렸고 박말자는 영문 모를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연의 문자를 받은 강 회장은 호텔 CCTV를 통해 서연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로에 있었습니다. 감히 내 은인을 협박해? 강 회장의 고함 소리에 비서실 전체가 덜덜 떨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개가천선한 척하더니 뒤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꾸며. 강 회장은 즉시 회사 법무팀장과 경호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놈 집으로 간다.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준비해 강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그 집구석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어. 진수의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강 회장의 차량 행렬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처럼 비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 회장은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 씨 요양원 할머니를 내가 직접 후원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으로 모셔라. 더 이상 인질은 없다.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야. 강 회장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진수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상태이니 출근하지 마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수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니었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경호원들과 강 회장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자 밖에서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라. 강만수 회장이니 경찰 부르기 전에 여는 게 좋을 거야. 아파트 주민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말자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들아 어떡하냐? 문 부수고 들어오겠어. 그때 서연이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가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진수가 미쳤냐며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열지 마. 서연이 그를 밀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아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에 대한 확신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진수와 박말자를 제압했습니다. 그 뒤로 강 회장이 성큼성큼 들어와 서연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에게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안 참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들 법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할머니도 저도 지킬 거예요. 강 회장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진수의 얼굴에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이따위 협박으로 사람을 조종하려 드냐?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넌 오늘부로 해고야. 강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들이 들어와 통보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공갈 협박 및 사기 미수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넘기고 민사소송도 병행하겠습니다. 진수와 박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의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두부터 거실 TV, 소파까지 모두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말하며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진수의 회사 공금 횡령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수가 서연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았던 불법 대출금에 대해서도 즉각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걸렸습니다. 박말자는 자신이 아끼던 짝퉁 명품 가방에 빨간 딱지가 붙자 악을 썼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손대냐? 그녀가 집행관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여경에게 제지당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진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한테 가서 빌면 한 번은 봐주실 거야. 그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회사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최진수 씨 회사 법인카드 유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지금부터 회사 출입은 금지되며 지급된 차량과 법인폰은 즉시 반납하십시오. 직원은 차 키를 빼앗아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바라보는 진수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은 혀를 차며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건너편 카페 창가에서 지켜보던 서연은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차분하게 변호사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과 함께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을 찾아가 짐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과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같은 서연아,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조금씩 모아둔 돈이란다. 내가 시집살이 하며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가 되면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리렴. 통장에는 할머니가 기초수급비를 아껴 모은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강 회장 역시 어머니의 친구였던 할머니의 깊은 사랑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이 돈은 그 어떤 수십억보다 귀한 돈입니다. 강 회장이 위로했습니다. 이 뜻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그때 요양원 원장이 달려와 사죄했습니다. 진수 씨가 할머니 앞으로 된 보증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 치료비로 쓰고 남은 건 요양원에 기부해서 저 같은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강 회장은 서연의 결단에 감탄하며 다짐했습니다. 사모님의 그 마음 제가 10배 100배로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요양원 리모델링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진수와 박말자는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서연을 보자마자 진수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짓 증거 자료로 다 제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빚보증 각서, 폭행, 협박, 횡령. 모두 감옥에서 죗값 치르고 나와요. 조정위원들 앞에서도 진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오해한 겁니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서연 측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말자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과 진수가 낄낄거리며 방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정위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피고 측 태도가 아주 불량하네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서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최진수는 원고 이서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 60%를 인정합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박말자는 소리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쇼를 했습니다. 내 돈, 내 집,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고 법원 경위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면회 온 박말자는 쇠창살을 붙잡고 통곡하며 지옥 같은 서로의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악행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강 회장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노인 심리치유센터의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서연의 모습에서는 과거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식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서연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센터 정원에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사랑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앉아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가끔 센터에 들러 서연의 변화에 흐뭇해했습니다. 김 원장 얼굴이 아주 폈네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서연은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서연은 자신의 월급을 모아 과거 자신이 살았던 고아원에도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베푸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요양원 할머니의 낡은 통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임을 실감하며 깊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출소한 진수는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직은 꿈도 못 꾸고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사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진수는 TV 뉴스에 나온 서연의 모습을 보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하는 서연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서연 원장이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서 박수를 치는 강 회장의 모습은 진수에게 뼈아픈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진수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과 동료 인부들의 핀잔뿐이었습니다. 박말자는 쪽방촌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신문을 덮고 자면서
매일 밤 서연이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그녀는 지나가는 젊은 여자만 봐도 서연이라며 헛소리를 부르며 따라가다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할망구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현실만이 남은 두 모자의 모습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서연의 센터 앞에 찾아와 먼발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연이 정문으로 나가보니 꾀죄죄한 몰골의 진수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원장님,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한 번만 만나줘.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저한테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인생에 당신 자리는 없어요. 그러자 진수는 본색을 드러내며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5만 원만, 아니 10,000원이라도 좀 주면 안 될까? 진수가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은 끝까지 돈 타령인 전 남편의 모습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갑을 여는 대신 경비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 업무 방해로 신고해 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악을 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서연, 돈 좀 주고 가.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진수의 모습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 유리문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센터 식구들과 함께 야외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서 서연은 어르신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한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시죠? 서연은 흩날리는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어요. 멀리서는 평화로운 센터의 풍경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어둠 속 쪽방촌에서는 진수와 박말자가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잡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파란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와 함께 서연의 새로운 출발이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길가에 쓰러진 한 노인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10년의 굴욕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결국 가장 큰 보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때로는 혹독한 시련과 부당한 대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품격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서연처럼 따뜻한 봄날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